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돈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목소리만 출연하신 장 PD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은 이걸 제가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손님이 제가 이렇게 제 돈 관리하는 걸 쫙 보더니 이거 괜찮네요. 이거 뭡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나요? 이 얘기를 해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.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?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거 자산관리 현황, 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저는 이제 돈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거든요. 우리가 기업에서도 돈 관리를 하듯이 개인도 돈 관리를 하는데, 나름 이제 저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돈 관리를 좀 개인이 하는 거의 수준에 맞게 좀 간단하게 대신 꼼꼼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산 현황표, 현금 흐름표. 예. 자산 현황표라는 건 현재 내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뭐로 되어 있다.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오늘 강의에서 주로 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. 내 재산 중에 고정 자산은 뭐 있고 유동 자산은 뭐가 있고 이렇게 내 재산의 현재 상황.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보통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, 개인은.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월급을 어떻게 받고 그거를 그 중에서 돈 얼마 쓰고 저축 얼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이죠. 그리고 이제 그러한 현금 흐름을 딱 적다 보면 우리가 보통 저축하는 분이면 뭐가 남습니까? 저축을 하게 되잖아요. 그게 그대로 여기 자산 현황에 남기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사원 한번 볼까요? 신입사원이 빵원이다. 처음 재산이 하나도 없는 신입사원.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요. 그러면 내가 첫 달에 300만 원을 벌었죠. 그러면 그 달 현금으로는 300만 원이에요. 그냥 간단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나의 그 달 번 걸로 인해서 나의 재산 현황이 300만 원이 딱 됐어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이 사람은 벌기만 하고 하나도 안 썼다고 해 봅시다. 그러면 또 300만 원 벌었죠? 그럼 그 다음 달에는 이 사람의 재산 현황은 얼마가 됩니까? 600이 돼가는 겁니다. 그죠? 근데 그 다음 달에는 300을 벌었는데 100만 원을 어떻게 썼어요? 그러면 그 달의 현금 흐름은 200만 원 남는 꼴이 된 거죠? 그럼 나의 자산 현황은 그 달 결산하면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뭐 이러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. 자, 요 자산 현황표 여러분하고 말씀할 건데 일단 강의 순서를 보면 일단 여러분하고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. 작성. 그리고 나서 결산. 간단한 거 뭐 이렇게 그달 벌어서 얼마 남아서 내 돈 저금으로 얼마를 증가시키는 거, 자동차 감가상각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자산 현황인데요. 자, 요거를 지우고 여러분하고 한 번씩 작성을 해볼게요.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부분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한 거니까. 자,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냐? 내 집 전세 준 거.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집 전세 준 거.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마장동 금호, 공릉동 풍림아파트를 여기다 직접 썼어요. 근데 어쨌든 내 집이라 칩시다. 내 집은 마장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12억. 그런데 그 중에서 8억만 낼 거예요. 그리고 빚이 4억입니다. 딱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러면 내 자산이 집 한 채밖에 없다. 이렇게 되면 자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? 내 자산은 12억인데 그 자산은 내 돈 8억하고 빚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나는 12억 자산 가지만 부채를 통해서 12억짜리 자산을 갖게 된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빚 얻은 거 있잖아요. 요걸 가지고 이분이 공릉동의 풍림 아파트를 샀어요. 7억 5천. 요즘 집값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원래 전세는 이분이 4억 5천에 줬어요.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가 저기 4억 꾼 거 있죠? 4억 꾼 거를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. 이 풍림동 전세 아파트. 자, 그러면 이제 집값만 얘기합시다. 집값만 얘기하면 19억 5천이라는 자산가가 돼버린 거예요. 이렇게 두 개만 갖고도. 참 요즘에는 참 19억이란 그 가격에 대한 느낌이 좀 뭐 이게 많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고기 장사를 해요. 마장동에서. 그래서 5천에 300에 가게를 얻었습니다. 그러면 보증금은 순전히 내 거. 그래서 빚은 없어요. 그냥 자본으로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자동차 그랜저 2천만원. 요것도 다 내 돈 주고 산 거. 그래서 빚은 없고 자본만.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운송투로 800만원. 요것도 똑같이 자본으로만 내 돈으로만 샀다. 그죠?
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분은 또 3,500만 원의 삼성 계열 주식 펀드를 샀어요. 이것도 내 돈으로만. 그 다음에 입출금 통장이 있어요. 얼마 있냐? 5천만 원 있답니다. 이것도 내 돈으로만. 자,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될 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. 마이너스 통장. 장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긴급으로 2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. 그럼 이거는 내 돈입니까? 빚입니까? 마이너스 통장은 빚이요. 빚이죠.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제- 부채에다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게 내 자산 현황입니다. 작성을 다 했어요. 내가 내 재산을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내가 집 하나 있지. 마장동 금호동에 집 하나 있지. 그리고 우리 공릉동 푸니마트 전세 줬잖아. 그리고 우리 차 있잖아. 그리고 우리 트럭 있잖아. 여기다 다 넣어야지. 그리고 이거 내가 돈 껐어 안 껐어? 껐으면 자본하고 부채로 이렇게 나눠서 편입하고, 전부 내 돈 주고 샀으면 자본으로만 편입을 시키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축에서도 우리가 그냥 전부, 보통 저축을 빚내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부 내 돈으로 하잖아요. 네.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들어와 있지만 전부 빚이다. 이런 식으로 내 돈이,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 내 돈으로 구성된 거냐, 빚으로 구성된 거냐, 이거를 잘 해놔야 앞으로의 돈 관리도 잘 되고, 앞으로 내가 돈을 더 꿀지, 아니면 사업을 확장시킬지, 아니면 좀 빚을 갚으면서 해나가야 될지, 아니면 좀 빚을 더 얻어서 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지 알 수 있는 거죠. 네. 요것만 딱 보면 나는 21억 자산가, 그리고 그 중에서 12억만 내 돈, 8억 7천은 남의 돈, 이렇게 보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전세를 만약에 전세를 줘서 전세 네. 보증금을 받았다. 그러면 그거는 빚이죠, 빚. 빚 부채로 들어가요. 그렇죠. 우리가 이 공릉동 아파트가 딱 그거죠. 내 집이 7억 5천인데 음. 그 자본은 전세를 4억 5천 줬어요. 그리고 내 돈은 실제 3억밖에 안 들어갔어요.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한번 결산을 해보자고요. 자, 가장 쉽게 그달 돈 벌었어요. 돈 벌었어. 그래서 그달 1,000만 원을 벌었다고 쳐봐요. 월급 주고 뭐 사 먹고 이래저래 돈 쓰고 해서 실제 1,000만 원만 딱 저축으로 남았다. 그러면 이제 어디다 추가를 시키면 좋겠습니까? 장 PD님. 그냥 저 같으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이 1,000만 원이 늘은 거잖아요. 네. 네, 그 다음 기준으로.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,000만 원.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달 내가 1,000만 원 벌었구나. 그래 놓고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놓고 3월 자산 현황 3월 딱 해놓고, 원래 이렇게 쳤다고 쳐봐요. 좀 이렇게 하면 좋았었는데 5천만 원이라고 해놓고, 자, 5천만 원이라 해놓고 이번이 3월 달인데 4월 달에 돈을 벌었어요. 그러면 4월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1,000만 원을 번 걸 늘려요. 10 000 000 자, 그럼 이렇게 되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전달 대비 얼마 늘었냐? 자, 그러면 여기다 이번 달에는 이건데 전달에는 이거다. 플러스 1,000이죠. 전달보다 우리가 1,000만 원 더 벌었다. 우리 자산이 1,000만 원 늘었어. 이제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, 또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분기가 됐잖아요. 3월인데 이제 2, 4분기가 됐어요. 그러면 자동차를 감가상각해요. 우리 여기서 10년 있으면 자동차가 똥차가 되니까 한 분기별로 50만 원씩만 까자. 자, 그러면 2분기에 자동차 값 50만 원을 까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 돈은 1,000만 원 벌었지만 자동차는 어차피 빵원이 될 거니까 자동차 감가상각을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이래저래 우리는 올해 이번에 950만 원만 더 번 거야. 이제 이렇게 자산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. 괜찮으신가요?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에서 적금이나 누구 돈 꿔준 거나, 그죠? 네. 돈 꿔준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돈 꿔준 거 같은 경우는. 돈 꿔준 거는 자산이죠. 내가 돈 꿔줬어. 그죠? 받을 돈. 이거는 고정 유동자산이 아니라 장기 채권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분류를 하면 좋은데요. 그냥 여기다 넣으면 받을 돈. 여기 사실 유동자산은 아닌데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? 받을 돈. 그죠?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? 자산이죠. 그죠? 00
500만 원을 누구한테 꿔줬어요. 받을게. 그리고 그 꿔준 걸 다 내 돈으로 한 거잖아요. 네. 그죠? 그러니까 자본 500.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받을 돈도 있으니까 그건 내 자산이에요. 그리고 다 내 돈 줘서 껐으니까 자본이고.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죠. 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런 자산 현황표를 랑 이 현금 흐름표를 할 건데 이 자산 현황표하고 좀 더 이렇게 맥락이 맞아 떨어지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